어머니들이 보통은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나 성장 클리닉, 성장 치료 보통 다 키만 생각하시잖아요. 키만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호르몬은 전신적으로 투여되는 것이고 우리 온몸에 다 영향을 한꺼번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 얼굴도, 즉 상악과 하악의 이런 밸런스도 그러한 성장 호르몬 치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서울바람교정치과 조근철 원장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는 유난히 강의가 많아가지고 이런 강의들 준비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 다시 또 시간을 내서 유튜브로도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성장치료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어머니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아이들이 성장 클리닉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장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장 치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조숙증이 발생된 경우에 그런 성조숙증을 차단하기 위해서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성장 호르몬 자체를 정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많은 걸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고 부모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첫 번째 치료인 성조숙증을 억제하는 치료, 이걸 주로 많이 하시고요. 이제 이걸 하면서 동시에 성장 호르몬도 맞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런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성조숙증, 요즘 사실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영향들을 이제 계속 많이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사춘기가 빨라지고 2차 성장이 점점 빨라져서 결국은 신체적인 성장이 그 사춘기 때 같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춘기가 너무 조기에 와버리면 결국은 신체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길게 확보할 수가 없어서 애가 자라긴 자랄 건데 너무 그 시간이 일찍 왔고 타이트하니까 못 자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사춘기를 뒤로 이제 연기시키기 위해서 뒤로 밀어내서 뒤로 미루고 사춘기를 좀 더 길게 가져가서 성장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자가 첫 번째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성장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부에서 합성된 성장 호르몬을 아이에게 이제 투입을 해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원래 우리가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계획된 그 성장의 양보다 좀 더 많이, 예를 들면 이런 치료를 안 했다면 뭐 170이 될 아이를 뭐 175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성장 호르몬 치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후자적인 측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성장 치료를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 아이가 원래대로면 성장 곡선상으로 170이 될 아이인데 뭐 이렇게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면 175까지 원래 유전적으로 결정된 양 이상으로 많이 자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근데 사실 아직 저도 알아봤는데 그렇게 완전히 에비던스가 있고 밝혀진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주장에 따라서 근거가 조금씩 다르던데, 어떤 주장은 그냥 먼저 좀 자라게, 왜냐면 또래에 비해서 너무 늦게 자라고 있는데 최종적인 성장 도달 양은 똑같더라도 일단 좀 먼저 좀 자라게 해주고, 그래서 또래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도록 그 시기 동안 해주는 효과이다 라고 주장하는 논문들도 있고, 아니다, 실제로 정말 이제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 양 이상으로 호르몬을 더 투입했기 때문에 더 자라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걸 100% 완벽하게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진짜 제대로 검증이 되려면 유일한 방법은 거의 일란성 쌍둥이를 둘을 놓고, A와 B가 일란성 쌍둥이인데 이제 수많은 이제 일란성 쌍둥이 집단을 두고서 한 아이에게는 성장 호르몬을 놓고 한 아이에게는 성장 호르몬을 놓지 않은 채로 최종적으로 성장을 다 일으키고 난 후에 정말 이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키의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봐야 이게 진짜 선천적으로 결정된 양 이상으로 더 자라게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결이 날 것 같은데, 너무 현대사회에서 비윤리적인 의학 실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사실 할 수는 없죠. 요즘은 이제 다 어떤 이제 연구든지 간에 의료윤리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실험이 의료윤리 심의를 통과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걸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제 막연히 그냥 아무래도 주니까 더 잘하겠지 이제 이렇게 믿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는 뭐 일리는 있는 것 같고, 그게 저희가 하는 치료 영역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성장 호르몬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 사춘기를 좀 길게 가져가고 성장을 좀 더 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치료와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두 번째 성장 호르몬 자체, 호르몬이 들어오는 치료라면,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사실 목표는 그거잖아요. 원래 유전적으로 결정된 양보다 더 자라겠지라고 믿고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그 치료를 그 비싼 금액을 주면서 하실 이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성장 호르몬 투입을 하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우리 아이가 유전적으로 결정된 양이 이미 너무 작으니까 그 양 이상으로 자라게 하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치료를 받았을 때에 과연 그 성장 호르몬은 팔다리 키로만 갈 것이냐? 아니죠. 우리 안면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서두를 많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성장 호르몬 치료가 우리 얼굴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보면 이제 안면 성장에 대해서 상악이 먼저 자라고 하악이 나중에 자라고 하악은 키 클 때 같이 자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드렸었는데, 예전에 그 성장과 관련된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보시다시피 결국은 하악의 성장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체가 성장할 때 팔다리가 길어지고 몸통이 길어지는 키 성장이 이뤄지는 사춘기 최대 성장기에 하악골의 길이 성장이 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무턱이야. 턱이 너무 작아. 골격성 2급 부정교합. 상악은 많이 발달됐는데 하악이 작은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성장 호르몬 치료라는 것이 유전적으로 결정된 양 이상으로 성장을 만들어내줄 수 있다면 2급 부정교합 아이의 치료에는 도움이 되겠죠. 제가 어머니께서 가끔 그렇게 설명드리거든요. 2급 부정교합 아이인데 막 상담을 하고 턱이 작아서 턱을 앞으로 당겨서 기능성 장치를 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하악의 성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드리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갑자기 근데 우리 애가 성장 주사를 맞고 있는데,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나요?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비슷한 얘기들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냥 진짜 그 성장 호르몬 치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유전적으로 결정된 양 이상으로 성장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 아이의 상황에서는 저희는 좋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저희는 사실 하악을 좀 최대한 성장시켜서 상악과의 관계를 막 맞춰주고 싶은데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네? 뭐 나쁠 거 없습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뭐 효과가 없어도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그 성장 호르몬 주사라는 것이 성장을 더 일으켜준다면 저희가 땡큐죠. 저희가 하는 치료도 같이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그래 업혀간다고 아유, 그 치료에 저희도 같이 덩달아 업혀서 하악의 성장도 더 잘 일어나주면 아유, 저희가 좋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하악이 과성장하고 있는 주걱턱 아이인데 키가 좀 작아. 그래서 그 아이의 키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런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면, 그 성장 호르몬은 하악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주걱턱이 더 심화되겠죠. 하악의 과성장이 더 일어날 겁니다. 막 페이스 마스크를 해서 열심히 상악을 앞으로 당겨놨는데 성장 호르몬이 들어오면서 하악이 쫙 자라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얘는 주걱턱은 아니고 원래대로면 정상 얼굴 관계, 상악과 하악의 관계가 딱 좋은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성장 호르몬이 투입돼서 들어오면서 하악이 원래 자랄 양보다 더 자라면 약간 주걱턱 영향을 띠게 된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보통은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나 성장 클리닉, 성장 치료 보통 다 키만 생각하시잖아요. 키만 생각하시는데 어찌됐든 그런 호르몬은 전신적으로 투여되는 것이고 우리 온몸에 다 영향을 한꺼번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 얼굴도, 즉 상악과 하악의 이런 밸런스도 그러한 성장 호르몬 치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래도 조금은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끝으로 최근에 저희 이제 병원에 어떤 아이 중에서 제법 주걱턱이라서 이제 제가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사업을 열심히 당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키가 좀 작아서 그 아이가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니, 만약에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하악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저는 열심히 사업을 당기고 있는데 하악에 불을 지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다행히도 그 어머니께서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확실한 것 같긴 한데 저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몸에 맞는 주사인데 키로만 안 가겠지, 턱으로도 가겠지 라고 생각도 하셨는데, 그 어머니 말씀은 원장님 그런데 주걱턱을 사실 어느 정도 수술시킬 마음도 좀 가지고는 있다. 그래서 주걱턱은 어차피 수술로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만, 양악수술 같은 걸 해결할 수 있지만 키가 작은 거는 나중에 어떻게 진짜 수술로 해결하기도 더 위험하고 너무너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일단은 나는 키가 더 우선이고 어느 정도 양악수술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인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마음의 대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찍는 건 그냥 키만 바라보고
이거는 키만 키워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성장 호르몬 치료를 막 받고 있다면 이 성장 호르몬 치료가 우리 아이의 안면의 밸런스, 상악과 하악의 밸런스, 주걱턱이면 좀 더 심한 주걱턱이 될 수도 있고 정상 얼굴이 약간 주걱턱스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실 검증된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장 호르몬 치료라는 것 자체가 진짜 유전적으로 결정된 양 이상으로 더 자라게 해주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도 사실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지 무조건 턱이 더 자라고 막 정상 얼굴이 주걱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기대하는 건 키가 더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대하고 있다면 얼굴에서도 그 유전적으로 원래 결정된 양 이상의 하악 성장이 더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정도의 우리가 생각은 하고 그런 치료들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뭐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성장 클리닉 원장님께서 보신다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영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턱 아이에게는 효과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턱이 작은 아이에게는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고 턱이 정상인 아이는 조금 걱정스럽고 이미 주걱턱인 아이는 이게 주걱턱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사실 뭐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일단 마무리를 하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 아이를 성장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성장 치료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얼굴에도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는 하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고 관련해서 만약 아이가 너무 심한 무턱이라든지 혹은 약간 주걱턱 양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관련된 교정 치료를 받으시는 그 교정 선생님께도 우리 아이가 지금 성장 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면 저희 같은 교정 의사들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참고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유튜브로 또 좋은 내용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